네, 안녕하세요, 지투생 여러분. 어제 휴먼 스토리 영상을 통해 처음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이 채널은 과거의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고 근거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황, 기업 분석, 그리고 시나리오 기반의 투자 관점을 나누는 채널이죠. 자, 이제 어느덧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연말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처음 오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안내 한 가지만 먼저 드릴게요. 이번 일요일 저녁 8시 특별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섹터 외에도 앞으로 주목할 섹터, 기업 분석까지 라이브에서만 말씀드릴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라이브는 제 오피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만 링크를 안내드릴 예정이라 혹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설명글이나 댓글 상단 고정된 링크 클릭하셔서 오피셜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와 내년까지 주목할 섹터와 기업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할 산업은 바로 전력 인프라 산업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AI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가격이 오르고 수량이 늘어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AI 시대의 수혜는 반도체 기업들만 받는 게 아니죠. AI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바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받고 있죠. AI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이 데이터를 담고 저장하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어느 기업이 수천억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짓는다가 아니라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풀가동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엄청나게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서버를 돌리고 냉각 장치를 계속 가동하고 심지어 전력이 한번 끊기면 수천억 단위 피해가 발생하니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I 생태계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흐름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수요는 AI 때문만이 아니죠. 북미,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부터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프라들이 노후화된 시점에 도달했고요. 즉 기존 전력망 교체 수요가 AI 수요와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로 인한 신규 전력 인프라 수요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는 메가 트렌드 업사이클이 진행 중인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제품을 팔기 전에 이미 주문이 꽉 찬, 즉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이익률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전력 인프라 산업이 내년까지도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실제로 수혜받고 있는 국내 대표 전력 인프라 기업 3개, 첫 번째로 효성중공업, 그리고 두 번째로 일진전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속 숨은 히든 기업인 GNC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력 인프라 산업이 AI 시대의 핵심 수혜 산업으로 떠오른 지금 우리는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 그 전에 전력 인프라 산업 안에서도 어떤 분야가 가장 중요할까?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변압기죠. 왜 변압기가 중요할까요? 전기를 단순히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멀리 보내고 또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변압기인 거죠. 특히 초고압 변압기는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도 손실 없이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전력 인프라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고압 변압기 아무나 만들 수 없겠죠. 기술 장벽이 높고 생산도 쉽지 않아서 대량 생산이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밖에 없고요. 즉 AI 수요로 전력 인프라 시장이 커질수록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주목할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사실 효성중공업은 예전부터 변압기 분야의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건설 사업 부문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저평가를 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24년부터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수주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건설 부문 이슈들이 상쇄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주가도 빠르게 반등했고 이제는 기존 대표 기업이었던 HD 현대 일렉트릭을 넘어 전력 인프라 섹터의 대표 주자이자 바로미터로 자리 잡고 있죠. 현재 효성중공업은 북미향 초고압 변압기 수주에서 현대일렉트릭을 이미 앞질렀고 이제는 유럽향 수요도 본격화되는 시점에 와 있죠. 최근엔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고압 차단기 수요까지도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중장기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설비도 확장 중이고요. 국내 창원 공장은 이미 증설을 완료했고 미국 멤피스 공장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산 능력이 커지면 당연히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AI 시대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에서 초고압 변압기가 핵심이다. 그 중에 효성중공업의 기술력 그리고 수주 증가, 생산 증설 그런 것들이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수혜 구조와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지금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진전기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NS일렉트릭 같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진전기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국내 초고압 변압기 메이커 4사 중 한 곳이죠. 즉 초고압 변압기라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뜻이죠. 그럼 왜 사람들에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고 주가가 덜 주목받았냐 하면 회사 매출에서 전선, 케이블 비중이 컸기 때문이에요. 케이블 사업은 안정적이지만 변압기 같은 초고압 장비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진전기 이퀄 케이블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초고압 변압기의 고부가가치성을 제대로 방영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 변압기 부문 매출이 본격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수주잔고가 변압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변압기 위주의 수주잔고가 약 2.7조 원 수준까지 쌓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지금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1.8조에서 1.9조 원 수준이라는 건데 이는 수주잔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죠. 즉 시장이 아직 변압기 성장 스토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진전기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변압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증설을 마쳤죠. 작년 말에 완공됐고요. 이 증설 효과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요약하자면 변압기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고 수주잔고도 꽤 많이 쌓였고 설비 증설 효과가 4분기부터 실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일진전기는 숨겨진 초고압 변압기 플레이어로서 과거 케이블 중심의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변압기 매출, 수주, 증설이라는 재료로 릴레이팅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만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GNC 에너지입니다. 우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죠. 제가 매주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꽤 오랜 시간 팔로우를 하면서 이 기업의 흐름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려왔죠.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꽤 급등을 해줬고요. 혹시 아직 자세한 분석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GNC 에너지 관련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GNC 에너지는 국내 비상발전기 분야의 사실상 독점 기업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상발전기가 단순히 한두 군데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어떤 곳이냐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클라우드, AI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핵심 인프라잖아요. 전기 끊기면 안 되니까 무조건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상발전기 기업인 GNC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GNC 에너지가 지금까지 수주한 금액만 4,200억 정도 되고요. 여기서 더 인상적인 건 최근 필리핀으로부터 수주도 진행되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신흥국으로 수출이 확장되고 있다는 건 향후 글로벌 성장 가능성도 함께 열린다는 의미겠죠.
이런 성장 스토리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어서 스터디클럽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드렸는데 오늘 크게 상승해 주었죠. 게다가 실적도 남은 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인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GNC에너지는 모두 스터디클럽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앞으로의 업사이클에서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어디까지나 공부용 참고 자료이지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와 관점을 나누는 입장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전력 인프라 섹터에 대해 함께 살펴봤어요. 사실 이 섹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 섹터 중 하나였죠. 그래서 아마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적 기반 상승이라는 거죠.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기업 가치 재평가도 함께 지속해서 이뤄질 수도 있겠죠. AI 생태계가 앞으로도 확장된다면 그 중심 인프라인 전력 설비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전력 인프라의 업사이클은 아직도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외에도 앞으로 주목할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 일요일 저녁 특별 라이브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요일 특별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